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807페이지 로마자 3번의 저당권의 실행 해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3번의 저당권의 실행 1번의 서설.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매각, 현금으로 하여 그로부터 그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을 밑줄 치겠습니다. (808) 페이지 가르쳐 저당권의 실행이라고 한다. 저당권의 실행은 원칙적으로는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 의하게 되나 그 밖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행해질 수도 있다.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실행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번) 담보권 실행 경매. 양가리반의 의. 담보권 실행 경매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가리킨다.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 경매의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다. 이 경매의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에 의한 경매, 즉 통상의 강제 경매에서와 달리 확정 판결 같은 집행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양가리반의 요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려면 저당권이 존재하고 또 채권의 이행기가 되어야 한다. 양가리반에 먼저 저당권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경매를 신청할 때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저당권이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엔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고 그 이행기가 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어야 한다. 만약 채무 이행기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은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만 채무 이행기가 되기 전에 행하여진 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경매 허가 결정이 내려질 때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 3번 절차.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 경매에 관하여 몇 개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대체로 부동산 내지 재산권 강제 경매에 관한 규정을 거기에 준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강제 경매는 경매 절차는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 매각, 대금의 납부와 배당의 순으로 진행된다. 양가로 4번은 매각의 효과, 매각 허가 결정의 효력, 반갑 1번은 매수인의 권리 취득. 담보권 실행 경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 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물건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저당권은 이들 물건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이다. 809페이지. 이들 권리의 취득은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 등의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피담보 채권이나 저당권의 소멸, 무효, 부존재와 같은 시제법상의 권리에 흠이 있더라도 매수자는 매수인의 권리 취득을 다투지 못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가 강제경매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제외되어야 한다. 반갑 2번에 매각 목적물의 다른 권리, 매각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지상권 등의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성립 시기에 결정된다. 그리하여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보다 후에 성립한 영유권은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최우선순위 지상권보다 먼저 성립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으며 이들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한 것으로 된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각으로 전세권을 소멸한다. 한편 유치권은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여전히 유치적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법정 지상권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데 그에 관하여는 뒤에 따로 설명한다. 판례보겠습니다. 제1, 2수의 건조당권 설정 등기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경로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 1순위 건조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들 차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각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이 가등기 및 그에 대한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이 각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1항 이후에 규정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며 이와 같은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의 효력은 그에 관한 등기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방가 3번의 인도명령 경매된 부동산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6개월 이내에 인정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권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한편 매수인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813번의 유저당 양가비문의 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변제가 되기 전에 저당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저당권의 소유권을 저당권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당 부동산을 환가 내지 현금화하게 약정하는 것이 유저당 계약이고 그러한 방법에 의해 저당권의 실행이 유저당이다. 민법은 이러한 유저당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유저당에 의하면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것이 유효 여부가 문제된다. 밑줄 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유주당 계약에는 저당권의 목적에 소유권을 저당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목적으로 이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앞의 것은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물변제에 예약을 하는 것이다. 유주당의 두 가지 방법을 차례로 보기로 한다. 양가로 2번에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경우 양가로 2번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른바 대물변제에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가운데서 아울러 그 대물변제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가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 있거나 아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때도 있다. 이들 중 앞의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라는 일종의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거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따라서 당연히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에 비하여 가등기가 없는 뒤의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수가 없으며 민법 제607조 608조에 의하여 그 유효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방가도 이번에 이 뒤의 경우에 대물변제 예약은 유효한가? 여기에 관하여 판례는 처음에는 제607조 608조의 문헌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부동산의 시가가 채무 금액을 초과하고 그 약정의 내용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계약의 무효이고 그 결과 채권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뒤에 판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대물변제 예약이 607조 608조의 적용을 받아서 그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을 함께 맺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약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 변제기 후에 반드시 담보권 실현을 위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새긴다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설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제1설은 607조에 위반한 대물변제 예약은 전문적 무효가 아니고 607조에 위반하는 초과 부분은 채무자에 반환하여 청산을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811페이지 제2설은 대물변제 예약은 전부가 무효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이론에 의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전환되어 그 효력으로서 청산 의미가 발생한다고 한다. 제3설은 어느 변에 의하든 대물변제 예약은 담보관계를 해석하는 점은 같다고 하면서 대물변제 예약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질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 제11조 단서를 입주 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금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견으로 법문에 다소 어긋나긴 하지만 일선처럼 새기는 것이 이론상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양갑 3번의 임현과의 약정 유주상의 또 하나의 방법은 저당권의 목적물을 담보권 실행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여 변제하는 것이다. 대물변제 예약에 의한 유주조당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러한 임현가의 유주조당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에는 저당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에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과 저당권자 명의의 등기 없이 곧바로 처분하는 두 가지가 있다. 후자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들 두 경우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임의환가의 경우에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는 시기에 관한 학설은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한 때라는 견해, 이번에 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은 때라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 있다. 사견으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저당권자가 채권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가 지급받은 때 소멸한다고 새겨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은 저당권의 실행입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고 뒤에 아주 중요한 저당권과 용익관계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